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태빈의 헬시날씨 화요일 밤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SBS 기상캐스터 양태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양태빈의 헬시날씨 주제 바로 치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라고 하죠. 이 치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어렸을 때 친구와 놀다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지거나 또 우리 성인이 돼서도요 단단한 엿 같은 거를 먹다가 치아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남도영님, 이재훈님, 문성훈님, 0226님, 장필경님, NCT님, 한승희님, 꽃범님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이 치아가 깨지거나 빠지거나 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치과를 정말 자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다른데 이렇게 뭐 피부가 찢어져서 피가 나는 것보다도 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졌을 때 상당히 많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 치아는 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우리끼리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럴 때 응급처치를 정말 올바르게 해주는 게 우리의 치아의 생명을 얼마나 더 오래 살리느냐 마느냐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네, 김관우님은 전에 등뼈 감자탕 먹다가 이가 빠졌다고 감자탕 먹다가 혹시 뼈를 씹으셨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유에 담가서 치과로 뛰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 먼저 맨 처음으로 치아가 완전히 빠진 경우 있죠. 완전히 뿌리까지 치아가 확 뽑힌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잇몸 속에 있는 치아 뿌리 부분이 우리가 깔끔하게 뽑혔으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치아 뿌리가 완전히 남아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라도 다시 남아있는 뿌리까지 또 뽑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치아가 전부 다 빠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과에 방문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치아 뿌리에 손상을 주지 않은 상태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는 꼭 가줘야 한다고 해요. 치아를 들고요. 왜냐면요, 우리가 치아 뿌리에는 뿌리 표면을 감싸고 있는 치근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치근막에는 빠진 치아를 제자리를 다시 끼워 넣었을 때 자리를 잡게 해주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가 30분에서 1시간 이후가 되면 완전히 죽어서 나중에 이 치아를 다시 심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자, 치아가 빠진 순간 1시간 내에 빠르게 치과에 안전하게 치아를 가져가야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혹시 우유에 담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이때 치아를 가져가는 팁은요. 뿌리를 잡지 말고요. 치아 머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뿌리 쪽에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세포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 살아있는 세포들 죽이지 말고 잘 데려가야 되는 거고요. 또 흙이나 이물질 등이 묻었을 때는요. 물로 가볍게 털어내셔야지 이렇게 손으로 빡빡 밀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유 맞습니다. 빠진 치아는 우유나 생리식염수 혹은 스포츠 음료 중에 가장 구하기 쉬운 것에 담가서 가져가시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네요. 우유 정말 꿀팁이에요. 자, 그리고 환자의 입속이나 혀 밑에 넣어서 가져가시는 것도 안전합니다. 원래 우리 구강 내에 있는 치아니까요. 우리 입 안에 넣고 삼키지만 마시고 가져가셔도 되고요. 깨끗하고 상황이 허락한다면 치아를 이 빠져나온 잇몸에 다시 끼워 넣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좀 아플 것 같아요. 그쵸? 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유나 이런 생리식염수에 넣어서 가져가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탈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분 탈구는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치아가 완전히 뿌리까지 뽑혔을 때 이렇게 우유에 담가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치아가 완전히 빠진다기보다도 살짝 흔들리는 상태 있죠. 빠질랑 말랑 하는 상태. 빠질랑 말랑 할 때는요, 두드리면 굉장히 민감하고요,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아파요, 빠졌을 때보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정도는 치아 고정 장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부분 탈구된 치아가 다시 자리를 잡아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치아 중심으로 이 음식을 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가 흔들리면 너무 아플 것 같고요. 또 음식 우리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씹으면 안 된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치아 관리를 평소에 더 잘해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치아가 우리
우리 눈에 보이는 치아 머리 부분 있죠. 그걸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치아의 윗부분이 깎이거나 깨지거나 파절되는 거를 뜻하죠. 이렇게 깨져 있을 때는요, 부러진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자, 이 깨진 부위가 정말 적으면요, 치과에서 우리 막 레진 막 이런 걸로 떼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이 부러진 경우에는 오히려 뽑아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부러진 치아 조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다시 붙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치아가 부러졌을 경우에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뿌리 부분이 깨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뿌리가 깨졌을 때는요, 가장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진 뿌리 부위가 치아 머리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치료 결과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뿌리 부분이 부러진 거라서. 자, 치과에 가면 뿌리가 부러진 치아를 1, 2개월 옆에 치아와 함께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요. 자, 이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신경치료 말만 들어도 굉장히 아픈 치료인데, 자, 잘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치아를 못 살리고 뽑을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그러니까 뿌리가 파절된 경우에는 대체로 신경치료를 하거나 아예 발치를 하거나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를 빠르게 파악하시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치료 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씹는 것을 피하셔야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지지는 않는데 금이 갔어요. 균열이 갔어. 우리 치아에 균열이 됐을 때는 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치아 표면이나 내부 뿌리에 미세한 금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표면에만 금이 있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상아질의 금이 가면 무언가 씹을 때 진짜 막 찌릿찌릿하고 너무 아프고요. 찬물 마실 때도 너무 아파요. 막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찌릿찌릿함, 민감해집니다. 자, 치아 뿌리까지 금이 생기면 진짜 씹을 때 심한 통증이 생기니까요. 금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지만 우리가 아프다, 이상하다 하시면 빠르게 치과로 가셔야 합니다. 알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미세한 금 MCT님 완전히 4등분으로 갈라졌다고. 그런 경우에 완전 발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아프셨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치과 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공포스럽고.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어금니가 한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한번 어금니가 깨진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빠르게 치과를 갈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또 제가 외국인이라서 치과를 그렇게 막 자유롭게 빠르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치료비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결국 그 깨진 치아를 방치를 하고 3달 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완전 발치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금니 완전 뽑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 아프고 고생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치아 건강 잘 살펴보시고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나 갑자기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흔들리거나 하시면 치과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남도영님이 저보고 젊은 나이에 자기 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 어금니 하나 임플란트 한 거고요. 전부 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제 이빨 맞습니다. 어금니 하나만 임플란트를 했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한동안 이 한쪽 볼만 엄청 부어서 볼거리 않는 사람처럼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은 치아 건강하게 내일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날씨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은요 비가 옵니다. 내일은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 돼요. 내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데 아침에 제주도와 그리고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점점 이 비가 빗구름이 위쪽으로도 오면서 서울에도 낮쯤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여요. 이번 비는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정말 많이 집중이 됩니다. 제주 산간과 남부지방에 특히 12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 밖에 제주도와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정도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청이나 내륙에는 최고 40mm,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른 때보다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쭈레님 전라북도에도 옵니다. 전라북도에도 최고 40mm의 제법 많은 양이 내릴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우산도 꼭 필요하고요. 특히 전라북도도 남부지방이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면서 천둥, 번개 막 치고 요란스럽게 내리고 어쩔 때는 갑자기 시간당 20mm 이상 막 집중이 되면서 집중호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확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중부지방은 남부지방에 비해서는 비가 적게 오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릴 거라서 우산은 필요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비로 인해서 건조함은 많이 달래질 것 같아요. 계속 며칠째 이렇게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건조주의보 자체는 한 단계 약화되거나 많이 해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세먼지도 이 비에 씻겨 내려가면서 공기질은 깨끗하게 회복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요, 서울이 영상 4도에서 출발하고 또 한낮 기온은 서울 8도로 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도 조금 더 높아서 하루 종일 포근한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비가 오니까 여러분 출퇴근길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 빗길 운전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여러분? 내일은 추위 걱정은 없지만 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은요, 비가 최고 20mm 정도 옵니다. 5에서 20mm라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제법 내릴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세요? 네, 그럼 이만으로 오늘 양태빈의 해시날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3일절에는 어떻게 되나 라고 여쭤보셨는데 3일절에도 해시날씨는 빠짐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월화수목 밤 10시마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 뵐게요. 안녕.